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솔 1월 3일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일이 사실상 2021년 첫 주가 시작되는 날이죠. 올해 한 해는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선거죠.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올해 연말쯤 되면은 여야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보통 4개월 전에 그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돼서 거의 4개월 동안 막 선거운동을 벌이죠. 뭐 법정 선거운동은 그보다 짧지만. 자, 그래서 연말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열리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4연패를 당해왔던 국민의힘이 반전을 할지 아니면 5연패, 6연패로 갈지 그 부분도 올해 판가름이 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올해가 사실상 임기 마지막이죠. 물론 임기가 내년 5월까지지만 차기 대선이 시작이 되고 또 대선 주자들이 정해지고 내년 3월에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갈지 확정이 되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는 뭐 어떻게 안간힘을 쓰든지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누수 현상, 임기말. 임기말 되면 뭐 민주당, 여당, 민주당부터 막 돌아서고 권력기관도 다 돌아서고 전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올 한 해가 내리막길, 최악의 내리막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서서히 잘 내려올 것인지 그 문제는 달려있지만 지금 하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집값도 그렇고 또 계속 뭐 정치적인 이 행동만 취하는 이런 모습, 동무구치소 이 사건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면서 레임덕에 푹 빠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신년 들어서 이제 3일째인데 첫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그런 예고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윤석열 대세론, 대망론, 대세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1일, 2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집중조사한 결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날, 둘째 날 조사를 했는데 1000명입니다.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율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인데 지지한다. 긍정평가가 34.1%. 34.1%. 올해 시작하면서 첫 조사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34.1%로 그 지지율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앞으로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지금 30%대 초반으로 내려가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또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레임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긍정평가가 최저치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부정평가입니다.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어.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것은 61.7%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61.7%. 국민 10사람 중에 6사람 이상이 이제 문재인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리고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60%대를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60%대까지 떨어졌는데 긍정평가가 30%대, 부정평가가 60%대 이렇게 떨어졌는데 긍정평가가 더 떨어지면 부정평가도 계속 또 올라가겠죠. 최고치. 자, 그리고 올해는 또 정당 지지율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 후보 경쟁도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이 정당이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 28.7%. 그래서
5.5% 차이,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이 앞서서 시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궐선거가 열리죠. 서울에서는 또 민주당이 33.9, 국민의힘 30.5 오차범위 앞에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지지율이 42.6%입니다. 무려 42.6%. 민주당이 21.9%. 더블 스코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에서 지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반비례하는 지지율을 받는 인물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기 대선 선호도 조사,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윤석열은 올라가고 있죠. 리얼미터에서도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조사에서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 1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무려 30.4%. 30%대로 윤석열이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조사를 아마 통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차범위 밖에서 1위에 올라선 것도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년 첫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하면서 30.4%를 기록하면서 이 오차범위 밖에 1위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보다 뚝 떨어져서 20.3%, 무려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15%, 이 두 사람은 15, 20 했는데 윤석열 총장 30%대로 올라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새해 벽도부터 나왔습니다. 자,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이 받은 이 지지를 보면은 보수층, 중도층에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올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논란이 앞으로 있겠지만 일단은 범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여전히 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올해도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그래서 그냥 있지 않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 뭔가 반전 카드를 계속 꺼냅니다. 작년 말까지 그 중국 이슈, 중국의 핵심 쟁점, 아젠다는 윤석열과 추미애 전쟁이었죠. 물론 다른 코로나도 있고 직업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추미애 전쟁에서 사실상 윤석열이 완성을 거두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전국의 주도권이 범보수, 범야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 접어들었는데 자, 새해 들어서 새 벽두에 반격을 하고 있죠. 반격. 일단 아젠다를 먼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를 했죠. 내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특히 이 두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 사면론, 이것은 전국의 뇌관,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안인데 이것을 이낙연이 여당 대표가 딱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반전을 위한 것이죠. 윤석열 추미애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간 한없이 끌려가겠다. 좀 모멘텀을 좀 바꿔보자. 이래서 놓은 것이 박근혜 사면론입니다. 자, 지금 여권 안에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사면권자는 문재인인데 왜 이낙연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친문 쪽에서는 이낙연 안 되겠어. 차라리 이낙연 끌어내려고 추미애를 자기 대선 주자로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최고위원, 주진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왜 대통령 사면권자는 대통령인데 민주당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알면서 하는 말인지 모르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내부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선거를 치르는 주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입니다. 청와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장서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는 자기 대권 주자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할 입장이죠.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 첩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특히 올인하기 위해서 박근혜 사면론을 꺼냈고 그 공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넘겨줘서 이낙연이 선거 지휘를 하는 민주당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민합 이것을 포장을 해서 이낙연이 먼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거죠. 대통령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민주당 대표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국민합, 통합 이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좀 심사숙고하는 척 하다가 그래 손들어주는 그렇게 하면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범야권 분열도 일어나겠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 논쟁이 다시 붙을 건 뻔합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MB 박근혜 가오 사과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런 조짐이 보였죠. 분열하는. 자, 그것까지 노리는 일석이조. 이것 외에도 현 정권의 실정을 다 묻어버리고 그것을 시선을 돌려버리는 실정에 대한 집값, 코로나 실정에 대한 시선을 돌려버리는 그런 효과까지 다목적 포석으로 지금 박근혜 사면론을 갖고 나오는 그것인데 결국은 그 공을 이낙연, 즉 민주당이 갖도록 하는 책략입니다. 이 과정은. 1987년 6.25 선언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6.25 선언. 그때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된다. 민정당 대표가. 그리고 이 김대중 씨를 사면 복권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도 여당 대표 노태우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것을 대선력 차원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김대중이 사면 복권되니 김대중까지 출마를 했죠. 그래서 김영삼과 야당이 표가 분산됐습니다. 김종필도 그때 출마를 했고, 자, 야당 표는 분산시키고 직선제 개헌,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직선제 개헌의 공은 전두환이 갖는 것이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이 또 선거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죠. 그 공을 민주당 대표 노태우 대표가 가져서 결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29 선언을 이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냐 현 정권에서. 결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노태우 결단에 그때 여론이 지지를 표시를 했죠. 그래서 김대중도 등장해서 YS와 분열, 결국 대선 승리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이낙연이 노태우 역할, 문재인이 전두환 역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흡수를 하면서 또 야권을 분열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책략이죠. 책략. 이런 책략에 먹혀서 문재인 지지율이 회복되고 그 반대급부로 또 윤석열 지지율이 낮출지 이것을 보는 것이 이 박근혜 사태 이거를 보는 것이 박근혜 탄핵 죄송합니다. 박근혜 이 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특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속전속결로 해서 2월 중순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거기에 박근혜 사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반등을 할지 자 그런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올해 초반 전국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